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6일 월요일 오후 3시 54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이어나갔습니다. 금리나 기대감이 시장이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었는데 높은 금리나 기대감을 다 부합하는 발언들을 했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환호했습니다. 금융시장이 다 환호했죠. 금리도 떨어지고 달러도 떨어지고 낙관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그 유럽과 미국 분위기는 좋았는데 잭슨홀 미팅 반영해서 오늘 아시아 증시는 별로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 많이 올라서 그런지 뭐 일단 특별한 반응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잭슨홀 미팅을 재료로 삼아서 핑계로 삼아서 엄청나게 강했던 시장이 막 급등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머릿속에 하면서 아침을 좀 바라봤는데 근데 일단 뭐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전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했던 게 뭐냐면은 어떤 하방 경직성을 검증을 한 거거든요. 더 빠질까 말까.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2시쯤에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테스트했다고요. 기간 조정을 끝낼지 말지 테스트를 했는데 이런 흐름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아침에 좋았죠, 그죠? 아시아도 아침에 갭상승 출발했는데 새벽 2시에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새벽 2시에 이렇게 어떤 하방 경직성을 검증을 했던 것처럼 아시아 증시에도 이런 모습이 오히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특별한 그런 막 엄청난 위기가 보이는 데는 일단 잘 없긴 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답답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전반적인 그런 흐름 자체는 뭐 똑같습니다. 그죠?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진행 중에 큰 조정이 한번 나왔었고 V자형으로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고 V자형 반등이 너무 급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 거치면서 더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강한 친구들 예를 들면 S&P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에 도전하겠다라는 뭐 그런 의지를 보이기도 했죠. 어떤 기간 조정을 끝내는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했기 때문에 S&P 같은 건 이미 전고점 돌파한 척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 이런 걸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다우지수 보시면 이미 뭐 전고점에 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지수들도 있긴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약한 친구들은 지금 이제 기간 조정 정도 여기서 버티고 있고요. 조금 이제 이보다 좀 더 약한 친구들은 여기서 가격 조정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전반적으로 일단은 이 위쪽으로 지난번 폭락 이후로 다들 일단은 위쪽으로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새롭게 자극되지 않으면 일단은 위쪽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핑계가 그래요. 지난번에 여기서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를 한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죠? 이 비싸다 그랬었는데 주식이 이 비쌌던 걸 한번 어느 정도 좀 살짝이나마 잠깐 소화를 했었기 때문에 주식이 싸다 뭐 주식이 순간적으로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지금 이 매수세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지난번 이 폭락은 사실상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되고 오히려 이제 전고점에 도전하려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약한 친구들이 조금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빠질랑 말랑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봐야 눌림시 매수, 그죠?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테스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게 일단 보편적인 관점이 될 겁니다. 강한 친구들은 이미 전고점 테스트하고 있거나 이미 넘어갔고 조금 약한 친구들 예를 들면 표준적인 게 이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거는 뭐 지금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지금 기간 조정 정도를 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당장은 아니고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목요일 날에 뭐 미국 경제 성장률 GDP 발표가 있다고 이거 하고 또 그리고 금요일 날에 미국 물가지표 PC 프라이스 인덱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 지표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경제가 침체냐 아니면 연착륙이냐 뭐 이런 걸 결정하는 이벤트고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이고 그리고 이미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이미 워낙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지표들은 별로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웬만큼 서프라이즈하거나 쇼킹한 게 아니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이죠. 엔비디아 실적이 사실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목요일 아침 이런 지표들은 목요일 날 저녁, 금요일 날 저녁에 발표된다. 목요일 날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미국 증시 마감하고 목요일 날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특별한 위험 신호는 없으니까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일단 좋은 모습 보일 거라고 일단은 뭐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 자체에도 지금 보시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뭐 특별히 그런 위험 신호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도 좀 전에 보셨던 다우지수가 이미 보시면 월요일날 지난 그 옛날 월요일날 8월 초의 폭락을 이미 다 극복을 해버려 거의 극복을 한 모습인데 엔비디아도 그에 못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있긴 있는데 워낙 지난번에 급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그리고 급하게 올라서 지금 전고점 부근에 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소 이제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좀 상승이 좀 둔화가 된 거지 여전히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는 합리적인 관점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요. 물론 이제 뭐 이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자리가 분명히 주식 고평가 논란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주식을 지금 조심해야 될 자리일 수 있으나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심지어 보시면 가격 조정도 안 나타난단 말이죠. 더 올라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간 조정의 모습이니까 전고점 정도는 가뿐하게 일단 뚫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단 보편적인 관점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눈에 띄는 위험은 없으니까. 그나마 살짝 뭐가 좀 위험이 등장했었는데 그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불을 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장은 일단 어떤 특별한 위기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 좀 말씀을 드려본 것 같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가볍게 이제 체크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시아 증시 뭐 조금 좀 빈약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증시가 따랐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하방 경직성들을 확인했고 뭐 대부분 뭐 그냥 그럭저럭 잘 버티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일부 약한 지수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잘 버텨줬고 조금 전에 유럽 증시 개장했네요. 유럽 증시는 지금 약간 혼조합니다. 뭐 약간 상승 뭐 이 정도? 약간 하락, 약간 상승 뭐 이 정도로 약간 혼조하게 출발을 했네요. 독일 증시 뭐 이런 유럽 증시에는 이미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 그게 이미 반영이 된 겁니다. 그죠?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할 때 유럽 증시 열려 있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 내용은 다 반영이 된 거고 유럽 증시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은 지금 이제 좀 혼조하게 출발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1분 전에 개장했으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는 좀 혼조합니다. 네, 일단 뭐 특별한 위기는 얘네들도 일단 뭐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뭐 일본 뭐 유럽 증시 개장했으니까 유럽부터 볼까요? 독일 증시입니다. 독일 증시도 앵간히 그러니까 그 웬만큼 강한 증시에 속하기 때문에 얘도 거의 뭐 다우지수 뭐 아니면 엔비디아 이런 거와 비슷하게 벌써 전고점에서 이제 벌써 전고점 부근까지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이미 잭슨홀 미팅 전에 이미 기간 조정 여기 이거를 극복을 했고요. 잭슨홀 미팅 핑계로 해서 더 탄력적인 랠리를 이어나갔죠. 급등의 피로감 때문에 좀 상승이 주춤할지 모르나 계속 눌림시 매수고 아직까지 이게 당장 꺾인다라는 위험 신호는 없습니다. 정말 아찔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위험 신호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지난번에 폭락이 워낙 비이성적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반발이 나타나는 그런 측면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이게 더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건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본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본도 웬만큼 강한, 그죠? 엄청 강한 증시죠. 일본 증시도 오늘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비교적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 조금 하락한 거 뭐 그다지 큰 문제 없습니다. 일본 증시는 그 잭슨홀 미팅 전에 8월 22일 날 요날 이미 이날 이미 어떤 기간 조정을 끝내고 위쪽으로 상승을 시작한 거고 그 상승을 시작했던 자리 오늘 지지력 테스트한 거니까 이런 걸 위험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증시도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얘도 그래서 N자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뭐 다이렉트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어쨌든 굉장히 아직까지 뭐 튼튼합니다. 중국, 한국 뭐 이런 데가 좀 문제죠. 근데 중국 본토가 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뭐 글쎄요 오늘 저기 지난 주말에 뭐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뭐 공격을 했다라든가 뭐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뭐 그런 리스크 때문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식시장에 별로 지금 금융시장에 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딱히 지금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벌어졌다라고 설명할 만한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없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단은 시장에 별 영향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다시 이야기를 좀 넘어가자면은 하여튼 중국 본토가 요즘에 좀 약하긴 약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얘가 약한 거고, 홍콩이나 A50 지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그죠? 홍콩 지수입니다.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고, 이런 흐름들 양호합니다. 고평가 논란 이런 것도 없으니 아주 좋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거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이 좀 주춤했던 게 오늘 일본 증시 아니면 독일 증시 이렇게 좀 많이 오른 친구들이 상승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 얘는 평상시에 올라갔던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부담도 없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쭉쭉쭉 위로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저 AI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의 어떤 그 가격적인 부담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친구들은 좋을 수 있겠죠. 금리 인하한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흐름들이 오늘 한국 증시에도 그대로 보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들 좀 몇 가지를 좀 띄워놨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급락을 했죠. 왜 급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급락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 어떤 금리나 기대가 그런 거를 반영할 수 있는 평상시에 서운했던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지금 이제 코스피 종목들을 좀 봤는데, 코스피 종목뿐만 아니고 코스닥에서도 비슷하게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죠. 하여튼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부실했다 이겁니다. 이런 모습은 아무래도 이 전날 미국 증시에 영향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해요. 그런 미국 증시에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반도체도 물론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지만 엔비디아의 상승보다 러셀 지수와 중소형주의 상승이 조금 더 눈에 많이 띄지 않았습니까? 그죠? 약간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근데 이게 하락할 일인가 싶긴 한데,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를 열심히 끌어내렸지만은, 그래도 금리나 기대감이다 뭐다 하면서 일부 다른 종목들이 조금 좀 시장을 좀 받쳐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종목 시가총액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지, 2차 전지라든가 제약바이오라든가 아니면 금융주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종목들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코스닥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2차 전지나 아니면 제약바이오는 그럭저럭 그냥 버텼어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이쪽에 뭔가 이제 좀 파란색들이 좀 많이 몰려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어떤 코스닥에서 반도체 이런 거에 해당하는 종목들입니다. 반도체들이 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 부담이 있는지 어쩐지, 하여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반도체가 조금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였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한다, 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예전부터 좀 드리긴 했었죠. 그죠? 보시다시피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시면 이 지난 월요일날 폭락했던 자리까지 다시 물론 그렇게 심각하게 내려온 건 아닌데, 아직도 이 지난 월요일날, 그러니까 지난번에 폭락해서 아직도 지난번에 폭락했던 그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직 이 자리를 극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한 거죠. 그죠? 지금 세계 증시는 V자형 반등을 하고 있고, 약한 친구들은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제일 약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보시면 지금 여기서 쌍바닥을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입니다. 당장 특별한 엄청난 이슈는 없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고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이런 거는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보시면 추세가 좀 꺾여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큰 고점 덩어리, 큰 고점들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 중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영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평선들의 건강도 여기서 자꾸 빨리 반등을 하지 못하면 조금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정도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뭐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뭐 조금은 당장 뭐 급락폭락은 뭐 없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봐줄 수는 있겠는데 아무튼 이게 어쨌든 이런 약한 모습은 향후 전망을 안 좋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것도 그래요, 그죠? 지금까지 추세가 워낙 강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게 뭐 아직까지는 뭐 조금은 더 괜찮을 수 있긴 있는데 이번에 뭐 조금 더 올라오거나 그럴 수 있긴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한참 남았고 해서 더 올라올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이런 모습은 이미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뭐 주도주가 이제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는요. 지금 한국 증시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대장이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전 세계 증시 대장이었고, 얘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어떤 엔비디아 영향을 받는 반도체로서 얘네가 대장이었잖아요. 누가 봐도 대장이었는데 이런 모습은 이제 좀 대장이 좀 바뀌려고 하는 게 아니냐, 우리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그렇죠. 힘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이제 뭐 추세적으로 확 죽고 막 그럴 것 같지는 일단 않아 보입니다. 물론 뭐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뭐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근데 엔비디아 주가나 물론 뭐 오늘 밤에 또 뭐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엔비디아 주가나 뭐 미국 증시의 지금 뭐 꼬라지들을 보면 나스닥이고 S&P고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지수들의 움직임이나 뭐 채권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어떤 그런 위험 신호는 없거든요. 엔비디아 실적을 좋게 인식을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좀 버틸 수는 있겠죠. 좀 버틸 수 있긴 있을 텐데 당장 막 죽지는 않을 텐데 아무튼 앞으로가 좀 깝깝해질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뭐 일부 좀 약했던 아니면 뭐 금융주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어쨌든 코스피 지수 자체가 막 급락하고 폭락하는 건 분명히 맞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자체가 막 그렇게 막 엄청 안 좋은 건 분명히 아닌데요. 어쨌든 한국에선 대장들이 저렇게 좀 비실비실하니 지수의 흐름이 좀 처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조금 좀 어떤 좀 약간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이 코스피 30분 봉인데 금요일 날에 이미 어느 정도 지지력에 대한 확보를 좀 했어요. 잭슨홀 미팅 전에. 그래서 정말 시장이 강해서 지지력 확보를 한 줄 알았더니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이제 코스피가 다시 한번 빠지면서 이쪽 부분에 전저점에 대한 어떤 그런 지지력 혹은 뭐 올라오고 있는 11선에 대한 그런 지지력을 테스트를 했는데 지지력이 없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좀 위험해집니다. 물론 이제 워낙 세계 증시 추세가 좋고 뭐 이러니까 한 번 더 빠져도 이제 눌림시 매수로 접근할 수 있고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긴 봅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얘는 가격 조정으로도 잘하면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약간의 좀 그런 좀 위험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코스피는요. 코스피를 조금 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코스닥도 사실 뭐 조금 좀 계속해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코스닥은 분봉 뭐 이런 걸로 보면은 해도 일단 뭐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좀 하방 경직성 뭐 이런 게 좀 나타나는 게 좀 살짝은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낮긴 나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참 코스닥도 조금은 좀 위험하긴 합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2차 전지라든가 뭐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요즘에 좀 그래 다시 좀 잘 나가는 듯하니 그게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코스피가 조금 좀 더 위험해졌고 코스닥은 뭐 그래도 뭐 아직까지 뭐 괜찮을 수 있다 뭐 이 정도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대놓고 이거 이제 큰일 났다 대놓고 이제 엄청난 이제 뭐 폭락의 위기다 아직 그런 걸 이야기하기는 조금은 좀 그렇긴 한데 이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풋옵션인데요. 풋옵션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서 박스권으로 개기고 있죠. 풋옵션들이 이거 30분 봉이에요. 풋옵션 30분 봉인데 물론 이제 위에 어딘가를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위에 어딘가를 넘어가야 이제 돌파 한착하긴 하는 건데 이 친구들이 슬슬 하방 경직성을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게 특정한 가격대에서 자꾸 지지력을 보이고 있다는 게 다소 약간 좀 그런 위험한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뭐 변동성 지수 이런 건 또 안정이 또 나름 또 되고 있어서 뭐 어쩌면 뭐 괜찮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좀 한국 증시는 이게 이제 가격 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살짝의 위험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리빨리 올라가야 돼요. 얘도 기간 조정으로 한국 증시도 뭐 이 정도 기간 조정 선에서 끝낼 거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조금은 좀 위험해졌어요. 약간 좀 경계해야 될 그 정도? 예, 여기서 가격 조정으로 조금 좀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습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생겼다. 약간 경계는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근데 아직까지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위기까지는 뭐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코스닥 이런 거는 분봉 같은 데서 보면은 조금씩 하방 경직성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전지, 코스닥은 어쨌든 코스닥은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그렇게 고평가 논란은 좀 자유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직까지 뭐 좀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뭐 줄어들고 있긴 한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잘 버티고 있죠. 어딘가에서. 빨리빨리 얘를 훅훅 죽여야 되는데, 미국은 이런 걸 훅 죽였는데 한국은 아직 안 죽이고 있죠. 그죠? 한국이 좀 약하긴 약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ETF 같은 것들을 보시면 어떤 저항, 뭐 61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못 넘어가고 잭슨홀 미팅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빅스를 이렇게 죽여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그래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국 증시는 그렇게 변동성을 막 대놓고 막 죽이는 그런 모습들은 좀 잘 안 보이죠. 풋옵션이 오히려 막 지금 여기서 자꾸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등, 물론 이게 풋옵션이 오늘 상승 마감했지만 이게 이제 막 그렇게 의미 있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폭락한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매수세까지는 아닙니다. 풋옵션이 상승한 것들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약간의 좀 경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오늘 호재까지 나와서 좀 올라가줬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그죠? 코스피는 선물 371자리에서, 코스피 선물 371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선물 371자리를 일주일이 넘게 지금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이제 경계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오늘은 좀 갈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못 갔다면 조금 좀 경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코스닥도 뭐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아무튼 뭐 그런 와중에도 지금 보시면 아래쪽으로 막 공격적으로 가겠다 그런 의지들은 일단 또 잘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일 수 있긴 있고, 또 그리고 미국 증시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뭐 분명히 하방 경직성, 안 빠지면 결국 올라가거든요. 뭐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하여튼간에 조금 그 불안한, 조금 경계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뭐 코스닥,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을 수 있다고요. 그죠? 뭐 코스닥 제약업종 일봉인데, 뭐 일봉 같은 걸 보시면은 아직까지 뭐 그당 뭐 그럭저럭 뭐 양호한 모습들 보이고 있다고요. 뭐 기타 서비스 이런 것들 보시면 이런 것들이 전부 제약바이오거든요.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 친구들이 뭐 좀 약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저기 원달러 환율인데요. 환율 저기 이제 그 단기 바닥 가능성 이런 거 정도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속 지금 뭐 약간 좀 고민이 좀 되는 자리이긴 해요. 약간 고민이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지금 여기서 달러가 계속 추세적으로 약세로 갈 수 있을까? 약간 좀 고민이 좀 되는 시기이긴 한데, 일단 빠질 만큼 빠졌고 약간 좀 하락이 좀 둔화되는 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대략적으로 이쪽 부근 가격에서 잘 버티면은, 이쪽 부근은 지금 어쩌면 바닥 만드는 과정 중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계속해서 달러 약세, 원화 강세로 가겠다고 베팅하는 건 좀 추격의 의미가 좀 셀 것 같습니다. 이쪽 부근 단기 바닥 만드는 어떤 중장기적인 바닥 만드는 그런 과정 중일 수 있어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율은 답답한 구간, 뭐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일단 아직까지 뭐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다 본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죠. 하여튼 미국 증시는 뭐 이미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하방 경직성 다 보여서 일단 뭐 상승이 일단 뭐 자연스러운 그런 그림이라고 일단 뭐 볼 수가 있겠고, S&P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5,640을 이미 금요일 날 돌파 한착했기 때문에 전고점에 도전할 예정이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저기 하방 경직성을 확인한 겁니다. 더 이상 안 빠지겠다. 새벽 2시에 그거를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새벽 2시에 이 자리에서 안 빠지겠다라고 30분 봉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전고점 여기죠. 19,980 이 자리까지 일단 다시 도전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 도전해서 넘어가면 전고점까지는 아닐 수 있고, 하여튼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 나스닥이 이 19,980이라 말씀드렸는데 대략적으로 이 자리인데,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최소한 여기 한 2만 뭐 600, 700 이 정도까지 상승 목표치가 많이 열리게 되죠. 지난번 폭락했던 그 첫 장대 음봉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채권 시장도 계속해서 그냥 낙관적인 랠리 이어나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